네. 어제 했었던 내용들 리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을 좀 보시면은요, 저희가 그 사이파이라고 하는 모듈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구글 콜앱에 보시면. 여기에 시그널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컨볼브 2D, 코릴레이트 2D라고 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에서 합성곱이라고 하는 연산을 어떻게 실행하는 건지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 어제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오늘 신경망을 만들 때 신경망에서 그 합성곱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를 했을 때 출력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벌브라고 하는 거는 합성곱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여기에 아규먼트로 두 개는 필수로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배열과 두 번째 배열, 배열을 주시면 되는데 이 두 개의 배열은 N차원 배열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컨볼브라고 하는 함수 하나가 1차원 배열에서의 그 합성곱 연산도 수행을 해주고요. 2차원, 3차원 배열에서도 합성곱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네. 특별하게 2차원에서만 그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컨볼브 2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그 아규먼트 두 개가 있는데 2차원 배열만 주라고 되어져 있죠. 아마 어제 코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컨볼브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 1차원에서 사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컬러 이미지 3차원에서도 이 컨볼브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correlate라고 하는 함수는 교차 상관이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correlate 함수는 임의의 n차원 배열에 대해서 교차 상관이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해 주는 거고요. 특별하게 2차원 배열들에 대해서만 교차 상관이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해 주는 함수가 correlat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꼭 이 함수 이름들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런 연산들을 수행할 수 있는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레이어를 만들면 이런 연산들이 잘 이루어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합성곱 연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수행이 되는 건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사이클런의 데이터셋 모듈에는 그 샘플 이미지, 컬러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함수, 로드 샘플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케라스 이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 1차원에서의 합성곡 연산을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우리가 만들었던 그 배열을 먼저 좀 볼게요. 만들었던 배열을 보면 원소가 4개가 있어요. 원소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숫자가 4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X입니다. 이게 X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배열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Y라고 하는 배열은 1, 2 숫자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숫자 2개로 이루어져 있고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인데 합성곱이라고 하는 연산은 어떻게 수행을 하는 거냐면 어, 합성곱을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런 합성곱이라고 하는 연산은 원래는요. 이 Y라고 하는 두 번째 배열을 반전을 시킵니다. 반전을 시킨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원래
그 숫자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순서는 1인데 이거를 반전시키면 2, 1이에요. 1. 자, 그리고 컨볼루션 연산은요. 컨볼루션 연산은 여러 가지 패딩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세 가지 종류의 그 패딩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방식들이 있냐면 밸리드 패딩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임 패딩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풀 패딩 방식이 있어요. 밸리드 패딩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합성곱 연산을 수행을 할 때요. 그 배열의 처음 위치부터 끝의 위치까지 배열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가 여기 있으면은요, y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y라고 하는 거를 기본값은 한 칸씩 움직입니다. 한 칸씩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끝에 도달할 때까지만 움직여요. 이게 밸리드 패딩입니다. 그리고 연산은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값들을 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그 나오는 값은 첫 번째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1 곱하기 2를 계산을 하겠죠. 여기서 1 빨간색으로 써. 1 곱하기 2를 계산을 할 거고요. 더하기 그다음에 2 곱하기 1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4가 되겠죠. 얘를 배열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소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소가 되고요. 이런 연산을 수행하고 나면 얘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칸을 이렇게 움직여요. 한 칸을 움직이게 되면 어디까지가 있을까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똑같이 2, 1 이렇게 있겠죠. 네, 그러면 계산하는 거는 무엇을 계산하냐면 2 곱하기 2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2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7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원소는 7이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를 한 칸을 더 이동을 시키면 여기까지 끝에 도달하겠죠. 이때 계산하는 게 3 곱하기 2,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2를 계산을 합니다. 4 곱하기 2. 그럼 6 더하기 4잖아요. 6 더하기 4니까 10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 원소가 10. 그렇게 해서 그 x와 y의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그 일반적으로 밸리드 패딩인 경우 배열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결과를 보시면 4, 7, 10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컨볼루션 연산 이해되세요? 음. 컨볼루션 연산하고 교차 상관 연산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교차 상관은 이 두 번째 배열을 반전시키지 않고 원래 순서대로 똑같이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차 상관은 어, y라고 하는 배열을 반전시키지 않고요. 1, 2라고 하는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첫 번째,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고, 두 번째 원소끼리 곱하고, 그 값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1 더하기 4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1, 3 곱하기 2니까 2 더하기 6이니까 8인가요? 맞나? 그 다음에 3 곱하기 1, 4 곱하기 2, 4이 8 더하기 3이니까 1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계산돼서 숫자 3개가 나오는 게 밸리드 패딩에서
밸리드 패딩에서의 교차 상관 연산이에요. 교차 상관 연산입니다. 두 가지 아시겠죠? 1차원 배열 별로 어렵지 않죠. 음.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케라스에서는요, 그 합성곱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 연산은 교차 상관 연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시키는 필터 있죠. 이거를 일종의 필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필터를, 이동시키는 필터를 반전시키지 않고 사용한다. 라는 뜻이에요.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겠죠? 반전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임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임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X의 크기를 합성곱했을 때도 그대로 유지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X는 원소가 4개짜리잖아요. 원소가 4개짜리이기 때문에 합성곱한 이후의 결과도 원소 4개짜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0을 채워주는 거예요. X에다가. 이 경우에는 앞쪽에다가 0을 채워주게 되면은요. 0을 채워주게 되면 합성곱 연산을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숫자 하나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숫자가 나오고, 세 번째 숫자가 나오고, 네 번째 숫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합성곱 연산 후에도 그 원래 배열의 X라고 하는 배열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0을 채워 앞이나 뒤로 그 주위로 배열 2차원 배열이면은 행, 열 어디에든지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0을 채워 넣어서 원래 배열의 똑같은 크기로 합성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산을 해주는 방식을 세임 패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임 패딩. 그 다음에 풀 패딩이라고 하는 방식은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똑같은 횟수로 연산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어, 풀 패딩이라고 얘기를 해. 풀 패딩.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밸리드 패딩 같으면은요, 필터가 여기서 한 번 계산되죠? 여기서 한 번 계산되죠? 여기서 한 번 계산되겠죠? 그러니까 2라고 하는 숫자는 합성곱을 계산할 때 두 번 계산이 되고요. 3이라고 하는 숫자도 합성곱을 계산할 때 두 번씩 계산이 되는데 1과 4는 곱하기 할 때 한 번씩밖에 곱하기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합성곱 연산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끝에 있는 원소들은 참여하는 비율이 적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쪽에다가 패딩을 넣어주고요. 이쪽에다가도 패딩을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은 합성곱이 이렇게 수행이 되겠죠. 합성곱이 여기서 한 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가겠죠. 여기까지. 요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1번이 합성곱 곱하기 할 때 두 번 사용이 되죠. 2번도 두 번 사용이 되죠. 3번도 두 번 사용이 되죠. 4번도 두 번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컨버루션 연산을 할 때, 합성곱 연산을 할 때 두 번씩 필터와 곱해지게 되죠. 이렇게 같은 횟수만큼 같은 비율로 컨볼루션 연산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패딩 방식을 무슨 패딩 방식이라고 얘기하냐면 풀 패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풀 패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원래 배열보다 여기 숫자가 몇 개 나오겠어요?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겠죠. 원소 네 개짜리인데 다섯 개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더 커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게 1차원에서의 컨볼루션이고요. 1차원에서 컨볼루션이고, 네. 교차상관은 그 안전시키지 않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2차원도 한번 볼게요. 자, 2차원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할까요? 네. 자, 2차원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숫자 1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개로 이루어져 있고 행이 4개가 있죠. 이렇게 행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또 다른 2차원 배열을 만들었어요. 또 다른 2차원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 X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합성곱을 하기 위한 Y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Y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었는데, 자, 얘를 보면 행이 2개고요. 그 다음에 컬럼도 2개. 컬럼도 2개인데. 자, 어, 원래의 합성곡은요, 얘를 반전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반전시켜서, 수행을 하게 되면, 행의 0, 1이 있죠. 행과 열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행과 열을 바꾼다. 그러면은 플립을 하게 되면 0, 1이었던 게 이쪽으로 0,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0, 이렇게 됩니다. 얘가 반전된 배열이에요. 반전된 배열. 그럼 얘를 가지고서 여기 있는 x와 반전된 y를 가지고서 합성곱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연산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연산하는 방식은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는 곱해진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한다. 자, 밸리드 패딩만 보시면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2차원도 마찬가지예요. 2차원도 밸리드 패딩이 있고, 그 다음에 same 패딩이 있고, 풀 패딩이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밸리드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same이나 풀은 뭐 0을 채워 넣어 주위에, x 주위에 0을 채워 넣어서 똑같은 연산을 수행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밸리드 패딩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자, 첫 번째 연산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여기다가 요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1이 있죠. 여기는 그 위치에 숫자 0이 있죠. 더하기. 그다음 그 옆에 2가 있죠. 2. 곱하기 그 위치에 y는 2가 있죠. 더하기 여기는 5가 있죠. 5. 같은 위치에는 여기는 1이 있죠. 1. 더하기 그 옆에 6이 있죠. 6 곱하기 같은 위치에는 0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숫자들이 연산에 참여하게 되냐면 이렇게 그 대각선 쪽에 있는 대각선 쪽에 있는 것들이 연산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숫자는 4 더하기 5니까 9가 되겠죠. 9.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지는 숫자가 9예요. 조금 진한 걸로 쓸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첫 번째 만들어진 숫자가 9라고 하는 걸 알았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옆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얘를 옆으로 이동시키면은요, 요만큼, 요렇게 갔겠죠? 요렇게. 어디? 2, 3, 6, 7. 그죠? 2, 3, 6, 7인데, 연산에 참여하는 거는 어디다? 3하고 6이죠. 3하고 6. 3 곱하기 2가 되고 더하기 6 곱하기 1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은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겠죠. 옆으로 이동해서 12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9 옆에 12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칸 더 이동할 수가 있겠죠. 한 칸 더 이동하면 3, 4, 7, 8이잖아요. 3, 4, 7, 8하고 0, 2, 1, 0. 그럼 여기서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 4 곱하기 2 하고요. 여기 4가 있죠. 4 곱하기 2, 그다음에 7 곱하기 1 더하기 7 곱하기 1 이렇게 된다. 8 더하기 7이죠. 8 더하기 7이면은 15인가요? 이게 옆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그죠? y를 어, 옆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산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갈 게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는 숫자가 뭐가 있냐면 5, 6, 9, 10이 있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6 곱하기 2 더하기 9 곱하기 1이에요. 12 더하기 9니까 21인가요? 밑에 21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또 옆으로 가면서 숫자 계산하고 옆으로 가면서 숫자 계산하고 다 계산했으면 밑으로 내려와서 숫자 계산하고 숫자 계산하고 숫자 계산하고 그럼 만들어진 배열의 합성곱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3 모양이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3 모양. 자, 그래서 밑에 결과 보시면은요. 여기 보세요. 9, 12, 15, 21 이렇게 됐죠. 뭐 뒤에 있는 숫자들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이 됐겠죠. 계산이 됐을 겁니다. 네, 이해해 주십니까? 마찬가지로 세임 패딩은 그 원래 배열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0들을 채워 넣어 이 주위로 x 주위로 0들을 채워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풀 패딩은 어, 다른 쪽 바깥쪽으로도 그 0들을 채워 넣어서 이 안에 있는 4 곱하기 4 행렬 안에 있는 그 모든 원소들이 똑같은 비율로 뭐 예를 들면 두 번씩 곱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풀 패딩입니다. 그리고 교차 상관 연산은 어, 곱하기를 할 때 상하 좌우가 반전된 플립된 배열이 아니라 원본 배열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코릴레이트의 특징이에요. 코릴레이트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컨볼루션과 코릴레이트 연산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풀링은 그 개념이 어렵지 않아요. 풀링은 쉬워요. 풀링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차원 배열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2차원 배열만 가지고 하긴 했지만 2차원 배열만 가지고 했지만 1차원 배열에서도 풀링 생각할 수 있어요. 1차원 배열에서도 풀링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숫자 6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맥스 풀링. 그리고 풀링은요, 여기도 마찬가지 필터예요. 이렇게 필터를 줍니다. 음. 근데 이 필터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유리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창이다. 이 배열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유리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리창을 이제 옮겨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옮겨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유리창이 여기 있을 때 보이는 숫자는 두 개밖에 없죠. 두 개죠. 풀링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맥스 풀링과 그 다음에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대 풀링이라고 하는 게 있고 평균 풀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대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유리창에서 보여지는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선택하겠다예요. 최대값을 선택하겠다. 그럼 1, 2, 두 개 중에서 최대값은 2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풀링에서는요, 얘를 한 칸씩 이동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유리창을 열 때 여기에서 바로 그 다음 위치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유리창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은 3과 4 중에서 최대값은 4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유리창을 또 밀면 유리창이 여기 있겠죠. 여기 있고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은 6이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배열을 나타내주는 연산이 맥스 플링이에요. 맥스 플링. 그래서 맥스 플링을 하게 되면은요. 맥스 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창의 크기를 두 칸짜리로 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크기를 보폭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스트라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리창이 움직이는 크기를 유리창 크기와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유리창의 원소의 개수를 두 개로 하게 되면 사이즈를 원본 배열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눠줘요. 물론 홀수계일 수가 있으니까 홀수계일 때는 버림이 되겠죠. 버림. 원본 배열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주는 게 풀링의 효과예요. 그래서 풀링은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미지들을 크기를 줄이고 싶을 때. 컨볼루션은 기본적으로는 세임 패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 이미지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컨볼루션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런 다음에 풀링을 통해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여준 그런 동작을 해요. 그런 동작을 해요. 어, 평균 풀링, 에버리지 풀링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창 안에서 평균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값을 계산하면 3 나누기 2니까 1.5가 되겠죠. 1.5가 될 거고, 첫 번째 원소는. 그 다음에 3과 4의 평균값은 3.5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와 6의 평균값은 5.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평균값 3개를 만들어내는 게 평균 플링입니다. 평균 플링.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2차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2차원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간단하게, 4개짜리로만 볼까요? 간단하게 4개짜리로만 보겠습니다. 행도 4개가 있고, 행도 4개가 있고, 컬럼도, 컬럼도 4개가 있는 2차원 배열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엉망이긴 하지만. 자, 여기에 숫자들이 뭐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16, 이렇게 쓸까요? 7, 8, 9, 10, 11, 12, 13, 14, 15, 16. 네. 자, 여기서도 만약에 그 2차원 배열을 풀링할 때 사용한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풀링하는 모양을 이렇게 2 곱하기 2라고 할게요. 2 곱하기 2. 자, 2 곱하기 2라고 하면은요. 맥스 풀링의 경우에 요 유리창 안에서 최대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6이 나오겠죠. 그럼 그죠? 그 다음에 유리창을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겠죠. 이동시키면 여기 갈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최대값은 8. 더 이동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창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오겠죠. 여기서 최대값은 14. 여기서는 옆으로 갈 수 있겠네요. 옆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최대값은 16. 자, 풀링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풀링의 결과가 4 곱하기 4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2차원 배열인데 뭘로 바뀌었다?
2 곱하기 2 모양의 이차원 배열로 바뀌었죠.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풀링입니다. 그래서 그 유리창 안에 있는 이걸 필터라고 얘기를 해요. 필터 안에 있는 원소들의 최대값을 선택하는 것을 맥스 풀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필터에서 보여지는 필터에서 보여지는 값들의 평균값으로 값들을 계산을 하는 게 에버리지 풀링. 네.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뭐 그러면서 이미지에서 직접 풀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했었죠. 그죠? 네. 여기까지가 어제 한 내용들을 한번 리뷰를 한번 좀 해봤어요.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연산과 그다음에 풀링이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잘 안 들려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네. same 패딩? 네, same. 네, 네, 네. 왜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느냐? 네, 네. 어, 아마 패딩하는 위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correlate는 반전시키지 않은 거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쪽에 0이죠. 그죠? 이쪽에 0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든,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이죠. 이차원 배열이. 하셨습니다. 네. 조금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X는 이렇게 해서 행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도 4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1부터 16까지 여기 숫자들이 들어가 있었죠. 네. 여기에 1부터 16까지 들어가 있었고요. 그럼 여기가 13, 14, 15, 16이었겠죠? 이었을 거고요. 패딩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세임 패딩을 만들기 위해서 패딩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요. 이쪽으로 0들을 붙이거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쪽으로 붙이거나 이것도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마 결과를 보면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쪽으로 더 추가를 한 것 같아요. 어, 이쪽으로 패딩 넣고 이쪽으로 패딩을 넣은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들을 0으로 채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필터는 1, 2, 3, 4, 0 이거였었죠. 우리가 사용한 거는 0, 1, 2, 0이었었죠. 이게 반전되지 않은 모습은 원래 이거였었죠. 맞나요? 그죠?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보면, 뭐, 거꾸로 이동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죠. 거꾸로 이동시킨다고 해도 되니까. 어, 여기, 여기 계산해 볼게요. 여기. 요거랑, 그 다음에 0, 1, 2, 0이랑 계산을 해보면, 어, 이쪽 대각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 대각선은 전부 0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0.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칸 옆으로 가볼까요? 한 칸 옆으로 가보면 15, 16, 0, 0이 있죠.
곱해, 0이 아닌 값과 곱해지는 거는 이쪽에 있는 거네요. 그럼 여기가 16.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렇게 이동시키고, 그러면 13, 14, 15, 16, 그리고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 correlate 2D라고 하는 함수는 2차원에서 패딩을 붙여줄 때 위쪽하고 왼쪽에다 붙여주는 게 아니라 아래쪽하고 오른쪽에다가 패딩을 붙여주는 거예요. 나머지 숫자들은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요 첫 번째 값 한번 보면 첫 번째 값은 요렇게 시작을 했겠죠. 여기 1, 2, 1, 2, 3, 4, 5, 6이 있었을 거고 0, 1, 2, 0인데 그러면 잠깐만요. 조금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풀이죠, 풀. 제가 요거를 봐야 되는데. 그죠? 세임 패딩. 12가 나온 이유는 여기 왼쪽하고 위쪽에는 패딩이 없었고, 그래서 여기가 1, 2, 5, 6이었었고요. 0, 1, 2, 0하고 합쳐지니까 2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2. 요거 계산하니까 12. 그게 여기에 12라고 나왔다. 네. 그러니까 패딩의 위치 때문에인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네. 헤딩이 있는 위치는 어떤 기준으로? 랜덤 함수를 만든 함수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어, 뭐 저라면 왼쪽하고 위쪽에다 붙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그 뭐에 또 패딩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냐면 여기가 짝수개냐 홀수개냐. 지금 여기는 4개, 4개였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2개, 2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5 곱하기 5, 5 곱하기 5고 여기는 짝수로 2 곱하기 2 네, 그러면은 패딩이 한쪽에만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나요? 주- 잠깐만요. 생각을 해보자. 생각,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었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고. 여기는 또 모양을 4개짜리로만 할까요? 자, 얘가 5 곱하기 4. 근데 2개짜리를 이렇게 2 곱하기 2. 이거를 컨버루션 하는데, 결과는, 결과는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고 싶으면, 왼쪽 네? 왼쪽이 5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그렇게 5개를 만들었군요. 그럼 다시 5 곱하기 5. 다시 5 곱하기 5. 그럼 여기도 이렇게 만들겠다. 여기도 5 곱하기 5로 만들겠다. 어, 그러면은, 얘를 움직인다라고 하면, 한 칸씩 움직일 때는 상관이 없구나. 그렇죠. 하나, 둘, 넷, 넷. 그렇구나. 그렇구나. 플링만 영향을 받고, 한쪽에만 붙이면 되네요. 한쪽은 되네. 그럼, 어, 그렇군요. 짝짝이는 훨씬 상관이 없네요. 제가 착각했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하나스는 패딩을 어느 쪽에다 붙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쪽에다 붙이는지, 그거는 패키지마다 구현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이파이 이 패키지에서는 이쪽에다가 패딩을 붙여서 계산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짝수홀수하고는 상관이 없었네요. 네. 대열 네. 에서 15까지는 10짜리는 그냥 아니죠. 음,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네.
가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 그게 네, 만드는 네. 1에서 10까지 배열이면 시간이 비잖아요. 자, 배열이라고 하면, 가로, 세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배열이라고 하고요. 넘파이 배열에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배열은 없어요. 그쵸? 예. 값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뭐 0으로 채워져 있든 1로 채워져 있든 값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의 개수, 컬럼의 개수, 행의 개수, 컬럼의 개수 하면서 배열의 모양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그쵸? 네. 넘파이의 배열은 지그재그 모양으로 배열을, 배열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파이썬의 리스트하고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리스트는 여기는 원소 두 개, 두 번째 행에는 원소 세 개, 네 번째 행에는 원소 한 개, 세 번째는 원소 한 개, 다시 원소 두 개, 다시 한 개, 뭐 10개, 이런 식의 지그재그, 이렇게, 이런 모양의 리스트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파이썬의 리스트는 2차원 리스트더라도요. 2차원 리스트이더라도, 죄송합니다. 리스트이더라도 각각의 행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들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넘파이 배열은 이런 배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배열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shape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모양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넘파이 배열은.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행열의 개수예요. 항상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직사각형 모양. 네. 그럼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값이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직사각형 모양. 그 값이 뭐 0일 수는 있겠죠. 0일 수는 있겠죠.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리뷰를 하는 시간으로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미지의 그 차원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합성복 신경망 여러분들 교재 8.2절에 해당하는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